이제 시작이야. 자, 3월 한번 풀이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그림은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작성한 대륙 이동설. 그래, 배경에 해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잖아, 맞지? 자, 증거 4가지는 꼭 기억하라 그랬잖아. 그럼 기억은 뭡니까? 화석이었죠. 생물이었지. 그대로 나왔잖아. 기억하셔야 되고. 자, 한계점은 뭐였지? 대륙 이동의 원동력. 이걸 설명하지 못한 거잖아, 맞지? 원동력을 제시하지 못한 것. 자, 기억. 변환단층의 발견. 자, 이거는 지금 기억에 해당된다. 어느 증거였죠? 해저 확장설이었지? 또는 최근에 풀어본 문제에서 판구조론의 증거로서 제시하기도 했었어. 어쨌거나 판이 이동하면서 해양판이 현재 확장되면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해저 확장설. 자, 니은 대륙 이동 원동력. 니은 원동력 맞죠? 맞고. 자, 디귿. 디귿에서는 고지자기 줄무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해저 확장설이었죠? 해저가 확장되면서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이 현재 정자극기, 현재 역자극기 쭉 나올 건데 그 모습이 대칭적으로 나왔잖아. 그 말은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확장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칭 구조를 가지는 거지. 맞나? 해저 확장설이야. 자, 2번. 자, 어느 해역 깊이 수온 염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수온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 했었잖아. 제일 위에 혼합층, 그리고 수온 약층, 심해층 순으로 바뀌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게 기억과 니은 중에 누굽니까? 기억. 그래서 기억이 수온, 니은이 염분. 참고로 염분. 자, 염분이 왜 표층 부분에서 낮을까? 뭐가? 강수에 의해서. 이 표층 부분에 강수가 유입되게 되면 현재 빗물대 들어왔을 때 당연히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어쨌거나 수온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 구분할 수 있다. 자, 기억은 염분, 수온이고 혼합층의 평균 밀도.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수온이 일정하게 되는 이 표층 부분 이곳을 혼합층이라 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곳을 지금 여기 TS도의 수온 염분도 위치를 잡아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수온 같은 경우에 20에서 25 사이. 20에서 25 사이. 자, 그리고 염분은 지금 밑에 가로축 밑에 있잖아, 맞지? 그럼 그대로 갔을 때 근데 염분은 또 점선을 봐야 될 거니까 점선이고 표층 부분이니까 이곳이 되겠죠? 표층의 점선이니까. 자, 그러면 33.6에서 33.8 이 사이가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나에서 위치 잡아보게 되면 이쯤 된다는 거지. 점 찍으면 두 개 만나는 곳이 이곳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1.025보다는 커 작아? 작은 거지. 참고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 커지는 거잖아, 맞지? 어쨌거나 1.025보다는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깊이에 따른 해수 밀도 변화. 밀도. 자, 해수의 밀도에 영향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수온과 염분. 그러면 수온 변화가 심할수록 염분 변화가 심할수록 밀도 변화가 크겠지. 맞나? 자, 그러면 A와 B를 봤을 때 자, 수온과 염분 지금 가로축이 수온과 염분의 변화잖아. 그러면 가로축의 변화가 심한 게 누구야? A야, B야? 누가 가로축 변화 심합니까? A가 올 땐 심하죠. A가 실선 쭉 가버리고 점점 쭉 가버리고 확확 변하고 있잖아.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수온 염분 변화 심한 바로 A가 밀도 변화도 크겠죠. 됐지? 자, 3번. 자, 플룸 구조론. 자, A와 B 각각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중 하나 돼 있는데 자, 뜨겁단 말은 온도가 높단 말은 밀도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것. 그래서 상승합니까, 하강합니까? 상승. 그래서 상승하는 A가 뜨거운 플룸. 그리고 하강하는 B가 차가운 플룸 되겠지. 자, 구분이 될 거고. 자, 뜨거운 플룸은 발산형 경계나 또는 열점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열점 올라와가지고 스몰 A, B, C를 만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 자, A는 뜨거운 플룸 맞고 밀도는 기억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기억과 니은. 자, 니은은 뭐 하는 겁니까? 섭입된 다음에 하강하고 있는 플룸이지. 차가운 플룸이지. 하강한단 말은 주변보다 밀도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것. 왜 밀도 큽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맞지? 왜냐면 원래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온도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근데 표면에 있는 애가 차가운 표면에 있는 애가 밀고 들어갔잖아. 그럼 주변보다 온도가 낮겠지. 그걸 말하는 거지. 자, 화산섬 나이. 자, 스몰 a가 가장 많다 돼 있는데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이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올라가서 지금 10점. 자, 분출해가지고 화산을 분출해서 만들 건데, 참고로 기본적으로 판은 A, B, C, 스몰 A, B, C로 이동할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누구야? 스몰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놈이 가장 최근이 가장 나이가 적겠지.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 스몰 C. 그래서 지금 순서가 반대로 돼 있죠? C가 가장 나이가 많을 것이다.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자, 사실 아까 가는 사측리 역전되지 않은 모습이고 나는 정단층 그랬습니다. 그리고 건열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에는 여는이 아니라 사측리. 자, A는 B보다 나중에 지금 가가 역전이 안 됐기 때문에 A, B 중에 A가 더 아래쪽에 있다. A가 먼저다 그 말이죠. B가 나중 되겠지. 자, 나에서 역전된 지층. 지금 나에 나와 있는 건열을 보게 되면 태적 구조를 보면 역전 안 됐잖아. 맞지? 자, 나의 단층은 횡압력. 자, 정단층은 무슨 힘에 의한 것? 장력에 의한 것. 무슨 경계? 발산 경계죠? 장력. 자, 나는 형성 과정에서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 지금 수면 위로 나왔기 때문에 마르게 된 거잖아. 맞지? 그래서 건열을 만든 거지.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찍으면 4번 아니면 5번이야. 답을 앞에 안 제시 안 해. 아니, 문제 만든 사람이 다 읽어보길 바라지. 바로 답을 앞에 놓겠어? 아니, 객관적, 아니, 진짜 그래. 대부분의 기출문제는 4번 아니면 5번이야. 찍으려면 4번 또는 5번을 찍어야지. 5번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모르겠으면. 갑니다. 자, 5번. 자, 해면 기압, 기압의 분포가 나와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기압이 높으면 무슨 기압? 고기압. 기압 낮으면 저기압. 그 말이잖아.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압 높은 곳은 아열대, 고압대, 30도 부근이었죠? 그래서 이 30도 부근에서 특히 기압이 높게 나와 있잖아. 자, 가볼게. 무역풍대에서 위도가 높아질수록 평균 해면 기압이 대체로 높아진다. 그러면 무역풍대가 어디냐?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이었죠? 자, 그러면 바람이 무역, 편서, 극동 될 거니까 무역풍 내에서 위도가 높아진다 말은 0에서 30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기압값 어떻게 되고 있죠? 높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증가 맞고. 자, 기역 구간의 지표 부근 북풍 계열 바람. 자, 기역 구간. 이 말은 편서풍대지. 자, 편서풍은 풍향이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나? 북방구라 그랬다. 자, 바람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러면 편서풍은 원래 이렇게 불겠죠? 자, 풍향은 불어오는 방향이지. 그러면 이 바람은 어느 쪽에서 왔습니까? 남쪽, 서쪽. 남서풍이지? 남서풍이기 때문에 남풍 계열 바람 되겠지. 남서풍이나 남동풍이나 남풍이나 이게 남풍 계열이고 북동, 북서, 북풍. 이게 북풍 계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남풍 계열 바람이다. 자, 중위도 고압대 평균 해면 기압 A와 B. 지금 A와 B, A는 점선, B는 실선이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중위도 고압대란 말은 이건 아열대 고압대를 말하지. 바로 30도 부근 여기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점선과 실선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실선이 위에. 그러면 B가 더 기압값이 높았다. 그 말이지. 이건 그냥 자료 해석이잖아. 자, 6번. 자, 나선 은하와 불규칙 은하. 당장 모습 보게 되면 나선 은하라는 것은 나선 팔을 가지고 있는 거지. 나가 나선 은하. 그럼 가가 불규칙 은하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는 불규칙 맞고 나에서 별은 주로 은하 중심부에서 생성된다. 자, 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성간물질. 근데 여러분들 나선 은하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 성간물질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성간물질이 많지? 나선 팔에. 자, 그래서 성간물 중심부에 성간물질이 적고 바로 나선 팔에 성간물질이 풍부하다. 그래서 이 나선 팔에서 끊임없이 별이 생성된다. 그리고 큰 별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젊고 푸른 별이 나선 팔에 많은 거지. 됐지? 자, 우리 은하는 어떤 은하입니까? 막대 나선 은하지, 정확히 말하면. 근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막대 구조 약간 보이네. 어쨌거나 막대 나선 은하니까 나선 은하 이 분류에 나에 포함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 자, 7번. 자, 지질 단면도 나와 있는데, 자, A층, D층보다 먼저 생성. 자, 지금 화석 가지고 나이대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자, A는 삼엽충, B는 고사리. A는 언제? 고생대. B도 고생대. 자,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자, 그러면 A와 D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지층이 역전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냐면 아래쪽에 있는 애가 고생대고 그와 나란하게 위에 있는 애가 중생대잖아, 맞지? 그 말은 역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거지. 그럼 역전되지 않았다면 위로 갈수록 나이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져. 최근에 만들어진 애들이죠? 그러면 D가 가장 나이가 적겠지. 자, B와 C 부정합. 자, 부정합이라는 것은 연속적으로 쌓이지 못한 관계를 말하지. 여러분들 환경이 변하면 환경이 변했어. 연속적으로 쌓일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생기게 되면 환경이 급변하게 되고 그러면 쌓인 애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대규모 지각 변동 생겼을 때 환경 변하면서 생물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시대마다 생물들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생기면 부정합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대가 끊기게 되는 거지. 자, 어쨌거나 자, B와 C를 봐봐. 자, B와 C를 봤을 때 고생대와 중생대 시대가 다르죠. 또 중요한 것은 자, 고사리는 어떤 환경이야? 육지야, 바다야? 육지. 암모나이트는 바다. 환경 자체가 달라졌잖아. 연속적으로 쌓일 수가 없지. 그럼 당연히 부정합이 생기는 거지. 됐나? 그래서 시대와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부정합 관계다. 자, C층은 판계가 형성되기 전에 태적. 자, 판계는 언제? 고생대 말에. 근데 여기는 자, C는 중생대잖아, 맞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8번. 우리나라 통과한 어느 태풍 중심 이동 방향과 속력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기억과 니은 중에 누가 속력이고 방향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될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지금 까만 점, 기억을 보게 되면 자, 나와 있는 게 뚝 제일 아래쪽에 있다가 그 다음 게 지금 오른쪽 갈수록 시간의 흐름이잖아? 시간의 흐름인데 그 다음은 저 위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속력이라면 속력이 봐. 자, 지금 12와 24 사이 18 같은 경우에 제로잖아, 맞지? 속력이 제로였다가 갑자기 속력이 확 빨라지는 거지. 이런 경우 있어 없어? 말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건 뭐다? 방향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방향으로 본다면 위에 있을 때는 자 N을 중심으로 북쪽을 중심으로 약간 서쪽에 있는 거 북서쪽. 그리고 위로 가게 되면 이건 N과 E니까 북동이겠죠? 그러면 북을 중심으로 북서와 북동은 큰 차이가 없잖아. 순차적으로 변했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바로 방향. 자, 그러면 니은의 당연히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 같은 경우에 속력은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급변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자, 됐고. 자, 그러면 태풍 중심 이동 방향은 기억. 방향, 기억. 맞습니다. 자, 태풍이 지난 동안 제주도 풍향 시계 방향. 지금 봐봐. 지금 여기 나의 자료가 언제라고 했죠? 18시라고 그랬지? 18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자료 보게 되면 자, 18시를 기준으로 왼쪽 방향 봅시다. 방향. 점. N과 W 사이죠? 어느 방향 간 거야? N과 W니까? 북서로 간 거지. 북서로 가다가 저 위에 보면 N과 E니까 북동으로 간 거죠? 맞나? 자, 지금 위치 보게 되면 태풍 18시 위치가 딱 제주도 바로 옆에잖아, 맞지? 그래서 18시 되기 전에는 북서로 가다가 지나서는 북동으로 갔죠? 그 말은 바로 이 위치, 18시 위치가 현재 꺾이는 전향점의 위치라 그 말이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북서로 가다가 북동 가는. 됐나? 그럼 어쨌거나 태풍 진행 방향의 제주도는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자, 태풍 오시면 위험. 오른쪽이면 시계 반시계? 시계 방향. 그래서 시계 방향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위험 반원이었죠? 자, 디귿. 태풍 중심 평균 이동 속력은 전향점 통과 전과 후. 자, 봅시다. 속력. 자, 지금 18시 위치가 전향점 위치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속력이 바로 삼각형이기 때문에 자, 전향점 전에는 삼각형들이 아래쪽에 있죠? 맞나? 그리고 이후에는 위에 있죠? 더 빠른 거지? 그래서 전향점을 지나고 난 뒤에 위에 있단 말은 속력이 더 빨라진다. 그 말이지. 맞나? 하나만 더 할게. 원래 기본적으로 태풍은 어디로 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가려고 하는 거지. 근데 30도 부근에서 아래쪽으로 잡게. 30도 아래는 무슨 바람? 무역풍. 위에는 편서풍. 무역풍은 아래로 누르는 남쪽으로 누르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걸 자 태풍이 올라오는 걸 방해하지. 이 속력이 느리잖아. 근데 전향점을 지나고 난 뒤에는 자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죠? 편서풍은 무슨 바람이야? 이 바람은 남서풍으로서 지금 북쪽으로 미는 성분이 있잖아, 맞지?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지. 됐나? 이건 지식적으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그냥 자료 해석만 되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갈게. 자, 9번. 온대저기압 동반된 전선 돼 있습니다. 자, 지금 A, B에서 측정한 기온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자, 온대저기압.
자, 온대저기압은 여러분들 앞에 온난전선 뒤에 한랭전선 있잖아, 맞지? 그리고 공기 영역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서로 영역들이 나눠지게 되지. 자, 그러면 실제 구름이 있는 위치도 온난전선 어디 있습니까? 앞쪽에. 한랭전선 구름이 뒤쪽에. 바람도 온난전선 앞쪽에는 무슨 바람? 차가운 바람인데 풍향. 남동. 두 개 사이에서는 남서. 한랭전선 뒤쪽은 북서. 그래서 전선을 통과하고 나면 공기 성질도 달라지게 되고 풍향도 달라지고 날씨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기상 요소들이 급변하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자, 가의 자료가 뭐가 변한 겁니까? 온도, 기온의 변화지? 기온이 지금 급변한 게 한 번이야, 두 번이야? 한 번이죠. 그러면 전선 한 개만 통과한다 그 말이지. 맞나? 그러면 어느 시점 봐. 시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건데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럼 무슨 전선 지난 거야? 찬 공기가 온단 말이니까 한랭전선 지난 거지. 그러면 A나 B나 한랭전선 지난 건데 A와 B 중에 누가 먼저 한랭전선 지났습니까? 먼저 차가워지는 곳이 어디야? B지. B가 먼저 통과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나의 강수구역이 있는데 참고로 한랭전선 자, 온대저기압이 오른쪽으로 편서풍 따라서 이동하게 될 건데 자, 지금 한랭전선 같은 경우에 자, 봐. 온난전선은 앞에 구름이 있고 한랭전선 뒤에 구름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구름이 있는 곳, 강수가 있는 곳에 앞쪽에 전선이 있는 거지. 맞나? 그리고 여러분들 북동에서 남서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잖아? 지금 봐봐. 나의 그림 보게 되면 구름의 영역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한랭전선이 여기 있다 이 말이지. 한랭전선 뒤쪽에 구름이 좁게 형성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돼 있는 거잖아. 됐나? 자, 근데 지금 A와 B 중에 누가 먼저 지나게 된다? B가 먼저 지났죠? 그러면 먼저 지난 곳이 벌써 기억은 벌써 지나서 왔지? 니은은 아직 지나기 전후지? 맞지? 그러면 바로 기억이 B가 되겠죠. 벌써 지난 거니까. 그리고 니은이 A가 되겠지, 자연스레. 자, 그러면 A는 기억이다. A는 기억이 아니라 니은이다. 자, 나에서 우리나라 한랭전선 위치, 나에서 한랭전선 위치하는 거 맞지? 됐습니다. 지금 가의 기온 변화 가지고 지금 산출했습니다. 자, T6C에는 A에는 남풍계열 바람이 분다. 자, 지금 T9일 때, 지금 A 물어봤잖아, 맞지? 자, 나에 나와 있는 자료가 T 플러스 9야. T9 같은 경우에, 지금 A 같은 경우에 한랭전선 지났어, 안 지났어? 거의 지나기 직전이지. 맞지? 근데 T9가 아니라 T6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전이니까 아직 한랭전선 더 멀리 아직도 한참 전에, 한참 뒤에 지나가게 되겠지? 그러면 한랭전선 지나기 전이라는 게 확실한 거잖아. T6은. 그러면 한랭전선 지나기 전이니까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가 되겠죠. 맞나? 그럼 이때는 무슨 바람이라고 했죠? 남서풍이 분다 그랬지. 이 사이는 남서풍이니까 남서풍, 남풍 계열 바람 맞는 말이지. 자, 10번. 자, 가나다는 각각 거성과 백색, 외성, 주계열성 되어 있어.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두 개는 기억하랬잖아. 주계열성이 이루는 게 A형과 G형. 기억하랬죠? A형은 얼마라고? 절대 등급이? 1에서 0. 뭐 1이라 생각해도 0이라 생각해도 돼. G는 얼마야? 5였지? 맞나? 자, 지금 가나를 보게 되면 A형도 있고 G2, 태양고도 있잖아. 근데 가에서 A 같은 경우에 플러스 0.5야. 1과 0 사이죠? 이놈 주계열성 맞네. 맞아? 자, 그러면 가는 주계열성 확인됐습니다. 자, 나의 G2. G2는 원래 절대 등급 5 정도 되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0.7이야. 그 말은 우리 주계열성보다 더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5보다 더 밝은 거, 더 위에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주계열성의 위에 있는 것 거성 되겠죠. 맞나? 아니, 우리 주계열표 상에서 G라는 것은 오른편에 속할 건데 오른쪽에 위에 있다 이 말이잖아. 됩니까? 이게 바로 적색 거성 되겠죠? 그래서 나는 적색 거성인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는 나머지 뭐야? 백색 외성 되겠죠. 자, 백색 외성. 백색이란 말은 분광형이 A형이죠. 근데 꼭 A만 아니야. 영역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면 A의 전후값이 되겠지.
OBAF. 됐나? 그럼 BAF가 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B와 F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리고 플러스 11, 13이란 말은 밝은 거야, 어두운 거야? 어두운 거 저 밑에 있다 그 말이잖아. 백색 외성은 우리가 현재 HR 두상에서 왼쪽 아래 이쪽 있잖아. 낮은 곳에 있죠? 그래서 백색 외성 구분이 됩니다. 자, 가는 주결성, 평균 밀도. 자, 나와 단데 나가 거성이고 다가 백색 외성이잖아, 맞지? 누가 밀도 큽니까? 백색 외성 훨씬 더 밀도 크죠? 현재 수축해가지고 붙어 있는 수축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 껍데기는 날아가 버리고. 그 껍데기가 뭐였어? 행성상 성운. 자, 밀도 백색 외성 크다. 자,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 방출되는 에너지. 이게 뭡니까? 이게 뭐야?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나오는 에너지. 원래 전체 면적에 단위 시간 나오는 에너지가 광도. 근데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나오는 게 시그마 t의 4승 이거잖아.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되잖아. 온도에 의해서만.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온도 높은 놈이 누굽니까? OBA, FG, KM. 누구지? OB. O는 없지? B. B 중에서도 B1과 B7, B1과 B7, 자, P읍하고 니은이 있는 거지? 참고로 원래 분광이들은 제로부터 9까지 표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B1과 B7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겁니까? B1이 더 온도가 높은 거지? 먼저 시작이잖아. 됐나? 그래서 B읍, B1이 가장 에너지를 많이 낼 것이다. 같은 면적이 같은 시간 동안. 됐나? 자, 11번. 자, 심층순환 나오는데 A와 B. 자, 지금 오른쪽이 남반구고 왼쪽이 북반구.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 그린란드 오른쪽. 여러분 이건 노르웨이 해역이겠죠? 자, 갑시다. 그러면 A 쪽에서 침강하는 건 심층수였지. 그리고 남반구에 있는 남극 부분에 있는 B에서 침강하는 것들은 좀 더 저위도는 중층수, 좀 더 고위도 남극이 가까우면 저층수였지. 기억납니까? 자, 갑시다. A 해역에서는 해수의 용승이 침강보다 우세하다. 아까 A 해역에서 지금 침강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심층수를 만드는 거잖아? 당연히 올라오는 용승보다는 침강이 우세한 거지. 가라앉는 심층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B 해역의 표층해류 서쪽으로 흐른다. 자, 봐봐. B 해역. 그럼 B란 말은 얼마야? 한 30에서 60 사이가 될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지역은 해류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람 방향과 해류 방향이 어땠죠? 같았지. 자, 30에서 60은 무슨 바람이야? 편서풍, 서풍이야. 그러면 서풍이란 말은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해류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 말이잖아.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표층 해류가 바로 남극 순환류였지. 다른 말로 뭐라 하기도 하죠? 서풍 피류.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른쪽이 남쪽, 왼쪽이 북쪽, 위쪽이 동쪽, 아래쪽이 서쪽 되겠죠? 그러면 편서풍, 서풍은 서에서 동으로 간다. 그러면 해류 역시 서에서 동으로 간다. 동쪽으로 갈 것이다. 됐지? 자, 해수의 밀도는 기역 지점이 니은 지점보다 작다. 기역과 니은. 기역은 누구 겁니까? 심층수. 니은은 누구 거야? 저층수. 더 밀도 크니까 더 아래쪽에 있는 거지. 중심저. 저가 가장 밀도 큰 거죠? 저층수 가장 밀도 크다. 그래서 심층수와 저층수니까 밀도는 저층수가 더 클 것이다. 심층수가 밀도 작으니까 위에 있는 거죠? 넘어갈게. 자, 12번. 자, 엘니뇨 나왔습니다. 항상 나와. 엘니뇨. 자, 기상위성으로 관측했다. 그리고 방출되는 적외선 그랬어. 기상위성으로 보는 게 뭐 있습니까? 구름의 양과 구름 상단의 높이. 구름 양은 뭐 가지고 보지? 가시광선. 구름의 양, 구름의 두께. 양이 많을수록 밝은 색깔. 자, 근데 적외선은 뭘 보는 거죠? 구름 상단의 높이. 상단 높이가 높을수록 색깔은 밝은 색깔. 근데 구름이 존재하는 곳은 대륙권에만 있잖아, 맞지?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구름 상단 높이가 높단 말은 그만큼 온도가 낮다, 에너지가 적게 나온다 그 말이야. 됐나? 자, 그러면 봐봐. 구름 상단의 높이가 높단 말은 높게 치솟은 거지. 그러면 밑에 하부의 수온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수온이? 자, 바닥 수온이 높아졌어. 해수면 수온이 높아졌어. 그럼 공기를 잘 데우겠지?
그럼 이 구름이 높게 치솟겠지. 그럼 구름 상단은 더 위에 올라가겠지.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적어지는 거야. 그걸 해석해야 돼. 됐나? 자, 일단 기상위성에서 적외선 보는 것은 구름 상단의 높이다. 자, 그리고 A는 엘니뇨라 그랬다. 자, 갑시다. 지금 A가 엘니뇨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온도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A에서 온도가 플러스 2잖아. 온도 올라갔죠? 수온 올라갔지? 그러면 이 바다가 서태평양인지 중앙인지 보라 그 말이지? 자, 갑시다. 자, 위에 그림이 평상시의 모습. 그리고 아래 그림이 엘니뇨 때. 자, 원래 무역풍에 의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바닷물, 표층 있는 바닷물들 미는 거잖아, 맞지? 근데 이 힘이 약해지면 서쪽에 모여있던 따뜻한 물이 오른쪽으로 쏠려 나오잖아, 맞지? 맞나? 그래서 중앙태평양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니뇨가 발생하면 서쪽에 모여있던 따뜻한 물이 빠져나갔지. 그럼 오히려 서쪽은 수온이 내려가겠죠. 근데 중앙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 밀려왔잖아, 맞지? 그럼 수온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겠죠. 그러면 지금 엘니뇨 때 수온이 올라가는 곳은 중앙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위에 자료에서 수온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바다는 서야 중앙이야. 중앙이란 걸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지. 됐나? 자, 여기는 중앙태평양. 자, 서태평양 틀렸고. 강수량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 때보다 대체로 적다. 자, 이걸 해석해야 돼. 강수량. 강수량은 구름이 많아 적어? 많은 것. 그러면 구름이 많으려면 상승을 잘해야 돼, 못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면 수온이 높아야 되겠죠? 맞나? 자, 수온이 높아지면 상승 기류 강화되는 거죠? 강해지는 거지? 그럼 상대 높이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면 에너지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맞나? 자, 그러면 요거는 자, 구름 상대 높이는 수온에 반비례하는 거지. 됩니까? 수온이 높을수록 많이 올라가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는 거잖아. 됩니까? 자, 그러면 편차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보다 대체로 적다. 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 되나? 자,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상승 기류가 강해진다. 구름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상단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적외선 에너지 내는 게 줄어든다는 것. 반대 관계라는 것 생각하시라고. 자, 디귿. 평균 해면 기압은 엘니뇨 시기가 평년보다 낮다. 지금 중앙태평양이었죠? 수온이 어떻게 된 거야? 높아졌죠? 자, 수온과 온도와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 반비례. 봐봐. 지금 바다가 따뜻해졌어. 그럼 상승 기류가 어느 정도 좀 생기겠죠? 상승한단 말은 저기압이야, 고기압이야? 저기압. 기압이 낮아지겠지? 그걸 말하는 거야. 됐나? 그래서 평년보다 낮다. 기압이 내려갈 거니까. 자, 13번. 자, 여러분 허브리 법칙 기억납니까? 자, 허브리 법칙은 식 두 가지가 나와. 허브리 법칙 V는 HR. 그리고 도플 효과 식.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 두 개씩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처음 기억해서 RA는 60메가파섹이다 됐지? 자, 봐. V는 HR이다. 뭐냐면 H는 허블 상수인데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후퇴 속도가 크다. 그 말이야. 바로 거리 R과 후퇴 속도 V. 됐나? 그러면 R과 V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죠. H는 상수라니까? R과 V는 비례죠?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B는 거리가 30인데 속도가 2100이야. A는 속도가 4200이야. 속도 몇 배야? A가 B의 2배. 속도가 2배란 말은 거리도 2배 그 말이지. 그래서 60이라 말하는 거죠.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허블 상수는 70. 이거 계산해보라 그 말이잖아. 여기 지금 우리가 R과 V 다 나와 있지. 그러면 A나 B나 두 개 중 하나 쓰면 되겠죠. 그러면 R과 V를 정해져 있는 R과 V를 넣으면 뭐가 나와? H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2100 써봅시다. 자, H 곱하기 30, 거리가 30일 때 B를 써보게 되면 30일 때 속도가 얼마라고? 2100이라고. 그러면 H 얼마야? 70 된다 그 말이잖아. 쉬운 거야. 자, 그리고 디귿. 자, 이거는 여러분들 도플 효과식을 쓰라 그랬어. 원래 우리가 외계 행성에 탐사할 때 도플 효과라는 게 있잖아, 맞지?
그거는 원리만 쓰는 거고 실제 계산하는 건 여기서 계산을 해. 계산식을 꼭 아셔야 돼. 아까 말했지만 도플 효과 식은 아이 자꾸 뜨네. 자, C분의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야. C가 뭐야? 광속. V는 움직이는 속도, 은하의 속도, 후퇴 속도. 람다 제로는 원래 파장. 델타 람다는 파장 변화량이야. 됐나? 자, 써봅시다. 지금 원래 파장이 500이라 해줬죠? 맞지? 근데 얼마로 관측된 거야? 507. 그럼 차이가 얼마야? 7 쓰라 그 말이지. C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30만이라고. C 나와 있죠? 자, 30만이고 V가 원래 얼마 나왔죠, 이거? A라 그랬잖아, 맞지? A니까 속도가 얼마야, 지금? 4200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0만과 4200 이거 600씩 날리면 되겠지. 600씩 날려버리면 30만은 600 얼마 나와? 500. 4200은 600 나누면 얼마 나와? 7. 맞네. 맞네. 여러분들 원래 나와 있는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는 맞다 안 맞다만 따져보는 거니까 이 숫자 그대로 넣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만 보면 되는 거지. 맞잖아. 맞단 말이지. 됐나? 넘어갈게. 자, 14번. 자, 두 외계 행성계 생명 가능지대 나와 있는데 둘 다 주기혈성 그랬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광도 A가 B보다 크다 나와 있는데 자, 주기혈성. 자, 다 주기혈성이라 한다면 크기가 클수록 질량도 크죠? 맞지? 그리고 표면 온도도 높지. 광도도 크지. 그러면 A와 B 중에 누가 더 그러면 광도 큰지 또 하나 더. 생명 가능지대. 이 생명 가능지대는 X상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죠. 만약 중심부에 있는 별이 에너지를 많이 내는 놈이라면 생명 가능지대는 거리 멀지. 맞나? 결정하는 요소가 뭐였죠? 바로 광도였지. 광도가 에너지니까. 그래서 큰 별일수록 광도를 많이 낼수록 생명 가능지대 거리와 폭이 다 커졌죠. 됐나? 아니 봐. X상태 물이 존재하려면 생명이 두께 가운데 난로가 있고 내가 멀어질 거야. 그러면 X상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야. 맞지? 너무 더 가까워지면 수증기로 바뀌겠죠? 근데 난로의 활이 커졌어. 난로의 활이 커지면 좀 더 멀어져야지만이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잖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기억나나? 다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생명 가능지대 거리와 폭은 역시 광도에 비례한다. 그 말은 이것들이 다 서로 비례한다. 그 말이지. 됐나? 자,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누가 더 뭡니까? 나가 더 멀죠? 나는 지금 이 전후값을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나가 더 생명 가능지대가 멀고 폭도 넓기 때문에 나가 더 큰 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광도도 크다. 자, 행성의 표면 온도 A와 B. 자, 스몰 a는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그 말은 우리가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게 100도씨에서 0도씨가 될 거잖아. 맞지? 여기는 0도씨보다 낮다. 그 말이지. A는. 근데 스몰 b 같은 경우에 생명 가능지대 안에 있는 거지? 물이 될 수 있는 곳이잖아. 온도가 그만큼 에너지가 그만큼 더 많이 받았다. 그 말이 되겠죠? 자, 주기열 단계 머무는 기간. 자, 주기열. 자, 주기열은 전체 별의 수명에서 가장 많은 기간, 90% 이상 기간 차지하잖아. 맞지? 그런데 별의 수명이 길면 전체 각각의 단계도 길어지는 거지. 됐나? 그러면 주기열 단계 머무는 기간은 그냥 수명이라 생각해도 상관없겠지. 비교는 상관없겠지. 자,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은 거죠. 누가 더 질량이 큰 별입니까? 나가 더 큰 별이죠? 나가 더 큰 별이니까 당연히 수명은 나가 더 짧겠지. 그치? 별의 질량에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별의 크기. 15번. 자, 그리고 북쪽으로 계속 이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10만 년 전, 그리고 150만 년 전, 그리고 400만 년 전 위치를 잡아왔어. 자, 이랬을 때, 자, 10만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자기장 방향이 동일한 정자극기. 근데 150만과 400만 년은 역자극기. 그러면 위에 가에 나와 있는 A, B, C 세 개의 지자기 방향을 보게 되면 자, 두 개 중에 가운데 B만 서로 반대 방향이야. 그러면 두 개가 여기고 하나가 정이니까 하나의 방향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정이 되겠지. 그래서 B가 바로 10만 년 전인 현재 정자극기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최근 400만 년 동안은 적도를 통과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한쪽 반구에만 위치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참고로 정자극기가 현재 B가 현재 복각이 마이너스 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 위치는 남반구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자, 남반구에서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어. 그러면 남반구 내에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면 적도에 가까워진다. 그 말은 복각의 절대값이 계속 감소할 것이다. 자, 그러면 복각 절대값이 가장 큰 A가 초기가 될 거고 복각의 절대값이 가장 작은 B, 이건 뭐 현재니까 가장 10만 년 전이었으니 가장 최근이 되겠지. 그래서 A가 가장 과거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순서가 10만 년 전은 B, 그리고 400만 년 전 가장 과거는 A, 그 중간이 바로 C가 되겠지. 자, 기억. 이 지괴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아니지, 남반구였지. 정자극계 생성된 암석은 B, 맞고 화성암 생성 순서는 가장 과거가 A, 그 다음 C, B. 맞는 말이죠. 자, 눈금자를 이용해 탄성밴드 이웃점 사이 간격 측정한 건데 참고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빛의 파장 역시 함께 길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주의 온도는 계속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 1cm를 2 마이크로미터로 가정했어. 자, 그러면 밑에 1cm를 2 마이크로미터로 했으니까 1.9는 3.8, 2.8은 5.6 마이크로미터가 되겠지. 자, 갑시다. 기억. 우주 크기는 닿을 때가 라일 때보다 작다. 자, 우주 크기. 참고로 팽창을 계속하게 되면 파장은 길어지고 우주 크기는 계속 커지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파장이 짧은 시기가 더 작겠죠. 그래서 우주 크기와 최대 파장 세기는 최대 세기 파장은 서로 비례한다는 것.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람다 맥스는 길어진다. 마찬가지죠. 람다 맥스든 아니면 다른 파장이든 모두 다 파장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람다 맥스도 함께 길어지는 거다. 그리고 람다 맥스는 특히 온도의 반비라는 값이죠. 자,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온도가 내려가면서 현재 람다 맥스는 역시 증가하게 된다는 것. 자, 우주 온도는 라일 때가 현재보다 높다. 자, 지금 우주의 현재 람다 맥스가 1000 마이크로미터야. 자, 그러면 현재 라 같은 경우는 5.6, 더 작죠? 그 말은 라가 현재보다 현재 과거, 더 우주가 작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지. 우주가 더 작단 말은 온도가 더 높은 때. 우주는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가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 크기와 온도가 반비례한다는 걸 알면 해결 가능합니다. 19번. 가는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한. 자,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랬습니다. 자, 기억. 지구와 중심별 사이 거리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 시선 속도를 보게 되면 위에 있는 것 플러스 값은 후퇴하는 것, 마이너스 값은 접근, 다시 플러스 값은 후퇴하는 거지. 그러면 후퇴에서 접근으로 바뀌는 t1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 이 위치가 현재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t1의 위치, 현재 별의 t1 위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다시 90도를 회전한 접근 속도가 가장 큰 것, 이 위치가 T2, 나머지 T3, T4, 그리고 T5까지 T1과 T5는 동일한 위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구와 중심별 사이 거리는 T1과 T2를 비교했을 때 T2가 더 지구에 더 가까운 거지. 자, 맞고. 자, 니은 중심별과 행성 나와 같이 위치한 시기는 T2, T3. 지금 나와 같은 위치를 보게 되면 T1과 T2가 되겠죠? 자, T5일 때 행성에 의한 식현상. 자,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행성과 중심별이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데 지금 이 위치, 지금 T5일 때 T1과 동일한 위치니까 그리고 공전 궤도면이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그랬어. 그러면 행성과 별이 우리 지구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식현상이 가능하다. 자, 20번. 태양을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밀도와 온도 나와 있습니다. 자, PP 반응. 자, 태양은 PP 반응이 우세하긴 한데 PP 반응에 의한 에너지 생성량, PP든 CNO든 모두 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생성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중심부에 가깝기 때문에 A가 온도가 더 높을 거고 A에서의 에너지 생성률이 더 높겠지. 자, 니은 C 지점에서 주로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된다. 참고로 중심핵에서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복사 통해서 에너지 방출, 다시 그 위층은 대류에 의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C 지점은 복사층이 되겠죠. 참고로 이 정도 복사층과 대류층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태양 내부에서 밀도가 평균 밀도보다 큰 영역, 부피, 태양 전체 부피의 40%보다 크다 되어 있는데 자, 부피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태양의 평균 밀도 영역이고 안쪽이 될 건데 0.4, 0.54인데
자, 많이 봐줘서 0.5 정도로 보겠습니다. 0.5보다는 작을 거니까. 자, 0.5 쉽게 한번 확인을 하는 거야. 참고로 길이가 1대2면 면적 B는 1대4고 부피 B는 3성이죠? 1대8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부피잖아? 그러면 만약에 0.5를 잡았을 때 전체 길이 B가 1대2가 될 거야. 안쪽에 있는 반이 되겠지? 그러면 안과 밖, 이 정도로 봤을 때 이 안과 밖의 부피 B를 따지면 전체를 하면 1대8이 되겠지만 안쪽과 바깥쪽 껍질층을 말한다면 이건 1대7이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25%보다는 미만이 되겠죠.